새벽 5시 도윤의 낡은 알람 시계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원룸에서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잠시 이불을 더 끌어당기고 싶었지만 도윤은 곧바로 몸을 일으켰죠. 늘 그렇듯 택배 상하차 일을 위해 서둘러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작은 원룸은 바람이 새는 창문과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가 전부였지만 도윤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로가 쌓인 눈가와 무표정한 얼굴이 전부였어요. 32, 아직 젊지만 너무 일찍 늙어버린 듯한 인상이었죠. 오늘도 힘내자. 도윤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과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택배 상하차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됐고 오후 2시에 끝나면 잠시 몸을 뉘었다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야 했죠.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만 월세와 생활비를 간신히 맞출 수 있었어요. 물류센터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상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박스를 옮기고 분류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잠시 땀을 닦는 순간에도 쉼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니까요. 도윤 씨, 오늘도 열심히네. 관리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음으로 답했죠.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성실함은 이곳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도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도윤의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소중했어요. 저녁 9시 30분, 도윤은 다시 집을 나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추웠고 초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도윤은 낡은 패딩을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밤새 혼자 지키는 편의점 손님은 간간히 있을 뿐이었지만 진열, 청소, 발주 체크까지 할 일은 많았어요. 그래도 도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것이 도윤의 하루였고 내일도 모레도 반복될 일상이었죠. 도윤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을까요? 도윤 자신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자정을 넘긴 시간, 편의점은 한적했습니다. 도윤은 계산대 근처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체크하고 발주 목록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빛만이 고요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때때로 술에 취한 사람들이나 야근을 마친 회사원들이 들어와 간단한 음식을 사갈 뿐 대부분의 시간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첫눈이었죠. 도윤은 잠시 눈을 내다보며 어린 시절 첫눈이 내리면 엄마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회상에 잠겨있던 도윤의 시선에 편의점 입구 쪽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낡은 외투를 입고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죠. 도윤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종종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해 편의점 앞에 머물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추운 날씨였습니다. 영하의 온도에 눈까지 내리는 날, 저 노인은 어디서 밤을 보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카운터를 나와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호빵 2개와 커피 한 잔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사실 이번 달도 빠듯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당황한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인에게 호빵과 커피를 건넸죠. 편의점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밖은 너무 춥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노인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공기가 노인의 차가운 얼굴을 감쌌습니다. 노인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호빵을 먹기 시작했죠. 휴게 시간이니 잠시 같이 있을게요. 괜찮으세요? 도윤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도윤은 뒤편 사물함에서 자신의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 잠깐 눈을 붙일 때 사용하던 것이었죠. 이거 덮으세요. 좀 낡았지만 따뜻할 거예요. 노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자 노인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윤은 노인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도윤 씨, 뭐 하는 겁니까? 편의점 점장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나 봐요. 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노숙자를 데리고 들어오다니 규정 위반이에요. 게다가 휴게 시간에 이러고 있고 CCTV로 다 봤어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 추워서 제 코가 석자인 주제에 쓸데없는 동정심은 접어두세요.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번은 경고로 끝내지만 다음엔 없을 겁니다. 점장은 차갑게 말하고는 노인을 향해 눈짓했어요. 저분은 내보내세요. 도윤은 마지못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도윤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고 가세요. 밖은 추우니까요. 노인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도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윤은 늘 그렇듯 택배 상하차 일을 마치고 잠시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만났던 노인이 계속 걸렸어요. 이 추운 날씨에 무사히 밤을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어제 내린 눈은 도로변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은 몸이 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추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도윤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골목길에 노인분이 쓰러져 있어요.
저체온증 같은데. 네, 지금 응급조치 취하고 있겠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지금은 노인의 상태가 더 중요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전달했어요. 어젯밤에도 이 근처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편의점에 들어오시라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구급대원은 신속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경찰은 도윤에게 추가 질문을 했어요. 신분증이나 소지품은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병원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술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면 편의점 근무 시간에 늦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경찰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응급실로 들어갔고 의사들이 신속하게 처치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편의점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응급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그 노숙자 때문인가요?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어제도 경고했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근무 시간은 이미 시작됐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마지막 급여는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렇게 잃게 되다니. 하지만 도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후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분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저체온증과 기력 저하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긴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 중인데 아직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서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노인은 무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죠. 도윤은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윤의 삶의 방식이었죠. 병원의 하얀 복도는 사람들의 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노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명확한 의식을 찾지 못했고 간간히 눈을 뜨면서도 자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일시적인 저체온증에서는 회복 중입니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탈수 증상도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치매나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수 있죠. 경찰은 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조사했습니다. 낡은 외투와 바지,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이 전부였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죠.
하지만 간호사가 노인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간호사가 노인의 내복을 보여주었어요. 내복 안쪽 깃에는 작은 자수로 이정만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옷에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은 즉시 이 정보를 가지고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 신고된 실종자 중에 이정만이라는 이름의 70대 남성이 있었어요. 신고자는 그의 딸인 이서윤이었죠. 이서윤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찾고 계신 분이 맞을 겁니다. 경찰은 전화를 걸었고 통화 내용을 들은 이서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약 30분 후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병원 입구를 통해 빠르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가요? 이정만 씨요. 경찰은 이서윤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서윤의 눈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창백한 얼굴, 마른 몸 하지만 분명 그녀가 찾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서윤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정만은 천천히 눈을 떴지만 딸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이서윤은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기억력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체온증과 영양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기존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악화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편안히 쉬시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발견되신 거죠? 경찰이 대답했어요.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정도윤 씨라는 분이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하시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은 깊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전에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남겨두셨어요. 경찰은 도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서윤은 아버지의 옆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일 전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나가신 후 연락이 끊겼을 때의 그 절망감, 그리고 지금 다시 찾은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이서윤은 메모에 적힌 도윤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해준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이서윤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정만의 신체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링거와 영양제 주사 그리고 따뜻한 병실의 환경이 그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기억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 곁을 지켰죠. 오늘도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서윤이 병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이정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정만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적어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저 서윤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 이정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윤이, 서윤이. 이서윤은 준비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우리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다양한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어렸을 때 이정만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대학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서 있는 혜정만의 모습, 그리고 더 최근에 함께 찍은 가족 모임 사진들까지. 이서윤은 천천히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이건 제가 10살 때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를 사주셨죠. 이정만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어린 이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항상 부르시던 노래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서윤은 조심스럽게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정만이 이서윤이 어렸을 때 항상 재워줄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이정만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고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이정만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맞아요, 아버지. 그 노래예요. 순간 이정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혼란스러움 대신 따뜻한 인식의 빛이 깃들었어요. 서윤아, 우리 서윤이. 이정만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이서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이정만의 상태를 살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기억이 돌아오고 계시는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억은 의외의 순간에 돌아오기도 해요. 특히 따뜻한 감정, 가족의 자극이 도움이 되죠.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정만의 인지 기능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진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의 사진이나 익숙한 물건들,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윤아, 내가 집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정만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3일 전에 갑자기 나가셨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나갔지? 이정만은 여전히 모든 기억을 찾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이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적어도 딸을 알아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은? 이정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도윤이라는 분이세요. 아버지를 길에서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젊은 청년인가.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던 것 같은데. 이정만의 기억은 아직 단편적이었지만 도윤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서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도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이 더 지나고 이정만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지만 실종 당시의 상황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하면서도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서윤은 경찰로부터 받은 도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하는 중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혹시 아버지를 발견해 주신 분에 대한 정보가 더 있을까요? 이서윤이 병원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정도윤 씨 말씀이시죠? 응급실 기록을 보니 환자분을 데려오시고 잠시 경찰 조사에 협조하셨네요. 다른 정보는 없지만 경찰관이 남긴 메모에 그분이 일하는 편의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서윤은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이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내가 그 청년이 준 호빵이 참 따뜻했다고. 그리고 담요도. 이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확실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 주소를 찾아갔죠. 그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편의점에 들어서자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도윤 씨라는 분이 여기서 일하시나요? 직원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도윤 씨요? 아, 그분은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으세요. 이서윤은 놀랐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글쎄요. 사실 도윤 씨는 며칠 전에 해고되셨어요. 근무 태도 문제로요. 해고요? 이서윤은 더 놀랐습니다. 혹시 그게 언제쯤인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흘 전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점장님 말로는 근무 시간에 지각했다고. 이서윤은 그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온 날이었어요. 그녀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어요. 그는 이서윤을 힐끗 보고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제 물건 좀 가지러 왔습니다. 사물함에 두고 갔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윤 씨. 잠시만요. 이서윤은 그제야 도윤을 알아보고 다가갔어요. 혹시 정도윤 씨 맞으신가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사흘 전에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정도윤 씨 맞으신가요? 도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노인분이요? 괜찮으세요?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는 이정만이라고 하시고 제 아버지세요. 저희가 찾고 있던 분이었어요. 이서윤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직원이 돌아와 도윤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고 두 사람은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네, 해고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혹시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지각하셨던 거죠? 이서윤의 눈에 안타까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고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이해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서윤이 제안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서윤은 아버지의 상태와 그간의 상황을 전했어요. 사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며칠 전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찾고 있었어요. 이서윤이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서윤은 도윤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성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서윤 대표이사, 성진그룹 물류사업부라고 쓰여 있었어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성진그룹의 창업주와 함께 일하셨어요. 제가 이어받은 셈이죠. 도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고 이서윤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아버지께서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혹시 일자리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떠난 후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만은 무사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억도 대부분 회복되었고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서윤은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면서도 바쁜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대기업의 중역으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고 특히 물류사업부는 그녀가 직접 이끄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어느 오후 도윤의 원룸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택배 상하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눈에 띄었죠. 발신인은 성진그룹 물류사업부였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공식적인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식 채용 제안서였어요. 성진물류의 운영팀 사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여, 복지 혜택, 근무 조건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그 내용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그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받던 것보다 훨씬 높았고 무엇보다 정규직이었죠.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짧은 문구였어요. 당신의 작은 도움이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젠 당신이 활약할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이서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는다니 어색하기까지 했어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제안이라면 어떨까? 그저 은혜를 갚기 위한 일시적인 마음이라면? 하지만 채용 제안서는 매우 공식적이었고 진지해 보였어요. 게다가 도윤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용기를 내어 이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서윤 대표님 맞으신가요? 정도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도윤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안서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는 실력 있고 성실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류운영팀은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도윤 씨의 이력을 봤는데 택배 상하차 경험이 있으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인성은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도윤은 이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정한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으신가요? 인사팀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원룸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동안 도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장도 하나 새로 구매했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은 어색했지만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은 성진물류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과 세련된 로비는 그동안 그가 일했던 환경과는 전혀 달랐어요. 도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정도윤입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인사팀에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사원증을 발급받은 도윤은 자신의 부서로 안내되었습니다. 물류운영팀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팀장이 도윤을 소개했고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도윤 씨, 이서윤 대표님이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도윤은 성실하게 업무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류 현장에서의 경험이 사무 업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이서윤이 물류팀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도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첫날은 어떠신가요? 이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대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꺼이 뵙겠습니다. 첫 출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로비에 들어서니 어제 만났던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 만에 얼굴을 기억해 준 것이 고마웠어요. 아, 도윤 씨, 일찍 오셨네요. 같은 팀의 선배인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제 도윤에게 업무를 가장 상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었어요. 네, 좀 더 일찍 와서 어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싶었습니다. 성실하시네요. 어제 이서윤 대표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던데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도윤은 잠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어요. 이서윤 대표님의 아버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요.
김 과장은 더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물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도윤은 집중해서 업무를 익혔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택배 상하차 경험이 있는 도윤에게는 이해하기 수월한 부분도 많았어요. 특히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개선점들을 떠올리며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도윤은 자신의 이전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팀원들은 도윤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병행했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업무가 한창일 때 회의실에서 부서 미팅이 열렸습니다. 도윤도 참석했어요. 이서윤도 물류사업부 책임자로서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물류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도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배우는 자세를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서윤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첫날부터 회의에 참석하느라 부담스러우셨죠? 하지만 도윤 씨의 현장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내일 저녁 약속은 잊지 않으셨죠? 이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도윤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던 시절보다 몸은 덜 피곤했지만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느라 머리는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문득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이정만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작은 선택이 지금의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가져다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이서윤이 알려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윤은 새로 구입한 정장을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정도윤 손님이신가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이정만과 이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만은 도윤을 보자 반갑게 일어섰어요. 도윤 씨, 잘 왔네. 자, 이리 앉게. 도윤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만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보았던 허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정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네. 그날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딸과 함께 있지 못했을 거야.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세상에는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네.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서윤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회복되신 후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호빵과 커피, 그리고 담요까지. 도윤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버지를 살리셨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정만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 성진그룹의 성장에 기여했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옛날 살던 동네가 그리워져서 집을 나섰는데 길을 잃고 말았지. 기억이 점점 흐려지더군. 이정만이 회상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정만은 작은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게. 도윤은 당황했지만 이정만의 진심 어린 눈빛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명함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케이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선물이네.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테니 이걸로 자네의 이름을 당당하게 알리게. 도윤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윤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도윤 씨가 우리 회사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정만과 이서윤은 자신들의 차로 향했고 도윤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서윤이 제안했지만 도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 걸으며 도윤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대기업의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단지 추운 날 한 노인에게 호빵과 커피를 건넨 작은 친절 때문에. 길모퉁이를 돌아 회사 근처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보안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직원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보안 직원은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자네는 새로운 직원이구먼. 아직 안 했네. 제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한잔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실래요? 보안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고맙구먼. 이 나이에 혼자 마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 위로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작은 선행이 돌아오는 따뜻한 세상, 그 연결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